한국산 전자 개표기를 전 세계에 유통하는 회사는 미루 시스템즈이다. 전자 개표기를 직접 생산하는 업체이기도 하다. 지난 노무현 정권 시절부터 한국산 전자 개표기는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다. 2017년 이라크에서 한국산 전자 개표기를 이용한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 2018년 키르기스스탄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 밖에도 콩고,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루마니아, 도미니카 공화국 등 한국의 개표 시스템을 도입한 수많은 제3세계 국가들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났다. 미루 시스템즈가 전자 개표기를 수출할 때 조력했던 두 개의 기관이 있다. 바로 공적개발원조 그리고 중앙선관위다. ODA는 쉽게 말해 개발도상국을 무상으로 도와주는 원조 프로그램이다. 즉 미루 시스템즈, 선관위, ODA가 연계하여 앞서 언급된 나라들에 무상으로 전자 개표기를 제공한 것이다. 따라서 이 개표기를 사용하여 나타난 전 세계의 부정선거는 한국의 중앙선관위와도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는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다. 한국 역시 부정선거로부터 안전한 국가가 절대 아니다. 해외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미루 시스템즈의 개표 시스템은 한국에서도 10년이 넘게 사용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 처음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었던 시점은 대략 2015년부터였다. 개표 현장에서 촬영된 수많은 부정의 정황들과 물증들이 인터넷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이러한 부정행위는 무려 120개의 선거구에서 발견되었으나 그중 부정선거로 의심되어 처벌을 받거나 개표 결과가 뒤집힌 곳은 고작 8군데 선거구에 불과하다. 부정선거 공방이 대법원까지 올라가면 10중 8구는 기각되거나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던 것이다. 어떻게 지금까지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대법관은 겸직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즉 선관위가 곧 대법관이었다는 이야기다. 이게 바로 지금까지 부정선거를 무마시킬 수 있었던 가장 큰 함정이었다. 이처럼 한국의 부정선거는 개표기를 만드는 미루 시스템즈뿐만이 아니라 중앙선관위와 대법원까지 연결된 굉장히 큰 스케일의 사건인 것이다. 가장 공평해야 할 선관위가 개표 결과의 키를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부정선거가 가능했을 것이다. 이러한 불신은 단지 투표율 하락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선거 시스템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투표 시스템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모든 투표 기록이 조작 불가능한 형태로 저장되고 실시간으로 누구나 검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선거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결국 투표의 신뢰가 무너질수록 국민은 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요구하게 되며 그 흐름은 블록체인 선거 도입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러나 블록체인 선거가 과연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인지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표면적으로는 탈중앙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초중앙화에 가까운 구조로 작동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데이터의 분산 저장과 검증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 기업이나 소수의 기술 엘리트들이 코드를 설계하고 알고리즘을 통제하며 플랫폼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구현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일반 유권자는 시스템의 작동 원리나 보안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검증할 수 없다. 특히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결합된 블록체인 기반 선거 시스템은 선거의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 유권자의 신상 정보, 투표 성향, 지역별 패턴 등이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활용될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기술 혁신을 넘어 선거의 중립성과 자유의사 표현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 즉, 블록체인 선거는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그 자체가 또 다른 형태의 통제 시스템이 될 수 있다는 이중적인 성격을 지닌 도구인 것이다. 따라서 기술의 도입 여부를 논의하기에 앞서 누가 시스템을 설계하고 누가 통제하며 그 과정에서 유권자의 권한과 감시는 어떻게 보장될 것인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 투표 도입을 위한 정반 합이 거의 완성되어 간다. 정은 부정투표 의혹이고 반은 갈등과 분열이며 그 합은 결국 전자투표로 귀결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명분이다. 명분이 있어야 새로운 제도를 밀어붙일 수 있다. 전자투표는 민주주의의 혁신으로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디지털 전체주의의 출발점이 될 것인가? 한국은 그 실험의 테스트베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부정투표 의혹, 선거 불신, 사회적 갈등이 계속 확대된다면 이를 해결한다는 명분 아래 전자투표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사회가 요동치고 있다. 이런 불길한 경험의 축적은 결국 디지털 선거의 도입을 더욱 앞당길 것이다. 누가 정치인을 고르고 누가 지도자를 선택하는가? 분명한 사실은 적어도 그 주체가 대중은 아니라는 것이다. 어찌 보면 선거라는 것은 민주주의 시스템의 가장 큰 약점이다.